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 이동근 팀장 나와 있고요. MBN골드 김현민 매니저도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뭐로 갈까요? 어제 시간의 거리에서는 드론이 또 난리를. 네. 요 뒤에 한번 또 풀어보고. 네. 자, 김현민 매니저 오늘 준비한 얘기. 네, 저는 오늘 여행 관련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 중국은 문을 열고. 네, 어제 뭐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이슈가 시장에 뭐 가장 좀 핫한 또 테마였고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가장 좀 강하게 시세가 조금 분출이 좀 됐는데요. 뭐 몇 가지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 당국에서 내년 이제 1월 8일 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죠? 네네. 1월 8일부터 중국으로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의 이제 PCR 검사와 격리 의무를 이제 면제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중국 여행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또 1월 8일부터 중국이 이제 자국민에 대한 이제 연권 발급을 다시 이제 재개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요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들썩일 수 있는 거죠. 어제도 보면 이제 신세계 같은 이런 이제 유통기업들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 같은 이런 이제 숙박업 그리고 이제 카지노 여행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자극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뭐 이런 종목들도 또 요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좀 방한을 하게 된다면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한 종목 딱 꼽아드리면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참 좋은 여행. 네. 네. 여행사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제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참 좋은 여행도 뭐 미주 쪽, 유럽 쪽,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뭐 이런 지역들 다 여행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여행이 이제 주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여행 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일단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왕래가 거의 이제 불가능했던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대규모 적자, 21년 올해까지도 3년 연속으로 이제 계속 조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이제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가 일본의 이제 무비자 여행이 이제 허용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쪽으로 가는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조금 회복이 좀 됐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도 자국민 이제 여권 발급이 이제 재개가 되고 요커들이 이제 또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이제 여행들을 많이 좀 오게 되면 사실상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이제 조금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에서 이제 가장 좀 좋아하는 게 뭐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 잘 나오는 것도 선호를 하지만 실적이 아주 안 좋았다가 이게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바뀌는 적자에서 이제 흑자 구조로 이제 전환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주가가 아주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행주들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포함해가지고 이 여행주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저는 탑픽 종목으로 참 좋은 여행 말씀드리고 뭐 접근은 어제 이제 종가 1,700원 정도 근처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13,000원 정도로 간략하게 가격 전략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국은 하늘길을 열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은연중에 완화를 하고 있고 근데 일본은 또 반대로 어제 30일부터 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원 코로나19 검사. 맞습니다. 확진자가 워낙 이제 또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나중에 또 뭐 상황 보고 판단하겠죠? 네. 항상 사후약 방문이니까. 네. 자, 우리 이동근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어떤 이런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 얘기하는 차이나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뭐 지금 중국 관련된 소비주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리오프닝이라든가 위드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리고 이제 소비 진작까지 포함하는 그런 부류의 종목들은 뭐 이건 단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행 관련주들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예, 김영민 기자가 참 좋은 여행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 종목 붙이자면은 롯데관광개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조금 이제 그 여행 업종 중에서는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어떤 그 사업의 방향성을 보면은 조금 이제 고가 라인,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엔드급의 여행들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죠. 비근한 얘기 최근에 보면은 뭐
스위스 5대 명산 하이킹 같은 이런 그 굉장히 이게 800만 원짜리 패키지거든요. 뭐 이게 근데 그 홈쇼핑에서 거의 완판이 됐어요. 네. 그만큼 이제 어떤 이런 지금 소비자들의 니즈를 굉장히 잘 충족시킨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지금 워낙 그 여행 욕구가 강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일단 이런 오히려 약간 고가의 상품까지도 이미 항공료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이런 그 고가의 상품들이 지금 잘 팔리는 이러한 뭐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또 롯데관광개발의 강점 중에 하나가 크루즈 사업입니다. 네. 이제 국내 1위의 크루즈 사업자인데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에 활발하게 진행하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막혀 있었는데 다시 재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해외 여행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다양한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이런 그 상품들을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가 최종 8,000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롯데관광개발뿐만이 아니라 여행 관련주 또 말씀드린 어떤 중국 소비주 이런 것들은 물론 단기적인 호흡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좀 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뭐 중국이 일단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그 방역을 완화하고 뭔가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들이 있을 거예요. 뭐 네. 우리나라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안한다면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그 흐름들이 좋아지는 시기는 한 내년 2분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그 중간에는 어떤 뭐 계속해서 어떤 그 매매 관점에 접근하더라도 뭐 궁극적으로는 좀 이제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중국이 문을 열겠다는데 뭐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많은 그 확진자들이 또 나오겠죠. 네. 그건 뭐 나중에 얘기니까. 하여튼 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뉴욕도 조심스럽게 미국에서도 기대들은 하는데 주가 반영은 아직 좀 미온적인데 일단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관련된 테마와 기업들을 좀 미리 또 이야기들을 한다. 요 얘기를 이제 김현민 지가 해주셨고 네. 관련주로 참 좋은 여행과 이동훈 팀장님은 롯데관광개발? 네. 롯데관광개발.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동훈 팀장은 오늘 또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요? 예,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업종 산업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사실 이제 뭐 조금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또 꺾이고 하는 이런 흐름들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또 국제 그 로봇 연맹의 자료, 발표 자료를 이용하면은 지난해 이제 그 로봇 산업의 성장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산업 로봇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뭐 개인 서비스 로봇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이제 부스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야말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자동화의 가속이 붙었다. 이런 표현을 좀 썼고 사실 지금 뭐 이 로봇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뭐 내년 시장 전망 자료를 보더라도 내년에 이제 유망 업종으로 로봇 산업을 꼽는 그런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전문가들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네. 뭐 무엇보다도 이제 각국이 또 이 로봇 산업과 관련돼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로봇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성장세를 시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존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은 기존에 이제 그 제조용 로봇 비중이 월등히 높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제조용 로봇 비중은 조금씩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전체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서비스 로봇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역시 이게 이제 지금의 어떤 로봇 산업의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이 일반적인 들고요. 상용화 로봇. 그렇죠. 일반적인 이제 그런 우리가 부분들이 늘 이제 뭐 음식점이나 뭐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커피숍에 가서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그 뭔가 인간을 도와주는 네. 이런 형태의 로봇 산업들이 굉장히 지금 성장세가 또 가파르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닭도 튀긴다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중국향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이제 법안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로봇이라든가 드론 같은 운송 수단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앞서 이제 앵커께서 드론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은 사실 이제 이게 기존의 운송 수단을 배송하기가 어려운 환경 내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쪽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물류 서비스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이런 배송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인력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로봇의 활용을 통한 어떤 효율성에 좀 더 방점이 찍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토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은 두산을 꼽으려고 합니다. 빙고 두산. 네. 예. 두산은 이 드론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따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먼저 잡아주셨네요. 예. 네. 뭐 일단 제가 두산을 꼽는 이유는 이제 두산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주회사인데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이런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분율이 거의 예, 100%입니다. 거의. 네. 그럼 사실 두산이 향후에 이제 어떤 그 미래 먹거리로 상당히 로봇 산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협동 로봇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협동 로봇은 전통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높은 안전성이라든가 또 조작 편의성 또 소규모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존의 어떤 산업용 로봇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래서 일단 뭐 중소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의 강점 중에 하나는 북미라든가 서유럽이라든가 해외 판매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협동 로봇의 성장세가 굉장히 그 괄목할 만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강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두산이라는 종목을 저는 로봇 관련해서 좀 오늘 토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두산은 지주사 디스카운트 치고는 너무 많이 할인되어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자회사인 뭐 이제 말씀하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원전, 그다음에 이제 두산 그 로보틱스라는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밥캣도 이제 손자 회사예요. 손자 회사. 예, 예. 밥캣 뭐 요즘 영업이익이 연 1조 맞습니다. 나온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어제 드론 이슈가 등장했는데 DMI라고 하는 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두산이 지분 100% 가지고 있는데 수소 드론. 네, 수소 드론. 이건 뒤에 또 한 번 더 할게요. 자, 두산을 이제 로봇으로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쪽 이제 최강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산업 현장에서 정말 이제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노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뭐 내년부터 이제 뭐 출산 장려 정책으로 육아 수당도 이제 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몇십만 원 이제 주는 것 때문에 출산율이 뭐 현저하게 좋아질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 기반의 이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협동 로봇이 이게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더 많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이제 배터리 산업 쪽에서도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협동 로봇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이제 부품들이 이제 모터라든지 감속기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 뭐 SPG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전부 이제 협동 로봇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아까 이제 처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서비스 로봇 뭐 실제로 그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자율주행 이제 배달과 관련된 로봇 제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직접 이제 서빙하는 서빙 로봇 이런 것들 이제 제작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치킨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로버트 치킨이라는 치킨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네. 실제로 이제 로봇이 치킨을 튀겨가지고 그 이제 균일하게 제품을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가게가 실제로 있거든요. 사실 음식이 이제 무슨 명인, 장인이라고 이름 걸고 상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뭐 치킨을 누가 튀겼다 이게 뭐 중요하게 뭐 원산지 표시처럼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뭐 맛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또 치킨을 튀기는 것도 사실 이게 치킨 생닭에 염지가 또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온도에서 몇 번을 튀겨내는지에 따라서 이게 맛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튀기는 것 자체도 이제 레시피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치킨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배달하는 브랜드 보면 각각 다 맛이 다른 이유가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이 다 맛이 다른 이유가 이제 튀기는 방식의 이제 차이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LG그룹 쪽에서도 이런 이제 치킨 튀기는 로봇 개발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로봇들 실제 뭐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붙여드리는 종목으로 여기저기 이제 좀 다 걸릴 수 있는 이제 다관절 로봇 그리고 이제
그 국방 관련된 로봇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군사 또 이슈가 북한에서 또 무인기 온 것 때문에 어제는 또 세대 때문에 또 이게 무인기인 줄 알고 또 그런 네. 이제 해프닝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군사용 또 로봇까지도 이제 제작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네. 저는 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딱 5배 정도 그 캐파가 네, 그죠. 딱 넓은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시가총액 한 5천억 받네. 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거래하기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5,700억 정도 네. 시가총액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CES. 그래도 남아있는 테마라고 하면은 뭐 매번 반복되고 좀 식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굵직한 테마이기 때문에 CES가 이제 모빌리티, AI, 메타버스, 그다음에 로봇 뭐 이런 쪽의 이슈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동훈 네. 팀장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두산이라는 기업 저도 동의했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인탑스 같은 기업도 얘기는 자꾸 나오는데 이제 삼성이 그 웨어러블 로봇 네. 잼스인가요? 네. 네. 그게 이제 FDA에 어떻게 승인이 나는지가 이제 이 관건인데 빨리 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네. 자, 여기까지. 네, 그다음에 일발장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